안녕하십니까. CEO 포커스의 조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를 통해 비상경영 체제 가동에 들어간 LG그룹,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쓰는 롯데그룹의 행보와 쪼개기 의원 논란에 휩싸인 KT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LG그룹과 각 계열사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반기 전략보고회를 소집해서인데요. LG그룹의 전략보고회는 각 계열사 사장단이 미래 전략과 성과 등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사내에서 가장 큰 행사로 여긴다는 게 LG맨들의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특히 올해는 더욱 그러합니다. 지난 1989년부터 33년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전략보고회가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 한 번만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진행되는 상반기 전략보고회는 3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LG전자를 필두로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 CEO와 사업본부장은 5월 하순부터 한 달 동안 전략보고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집중 논의 대상은 코로나19 엔데믹 사업기회 발굴을 비롯해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계열사별 사업장 점검 등입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LG그룹의 상반기 전략보고회 부활 시점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인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전략보고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비롯해 주요 원자재값 인상, 유가 급등, 환율 변동성 영향 등 전방위 대외 불확실성과 관련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구 회장은 그룹 경영진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만큼 그 무게는 상당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전략보고회에선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LG는 4대 그룹 중 처음으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같은 ESG 관련 종합보고서를 그룹 차원에서 발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LG는 지난해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룹 내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ESG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또 구 회장의 관심 속에서 LG ESG 지수란 것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계열사별로 흩어졌던 ESG 데이터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ESG 관련 중장기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그룹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런 구 회장에게 올 여름은 그야말로 무척 바쁜 계절이 될 것 같은데요. 늘 그래왔듯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기업 이미지도 잘 쌓아야 하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대기업 총수라면 이 두 가지 미션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롯데그룹의 미래 먹거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평소 내부에서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최근 들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롯데가 4월 초 롯데 헬스케어를 출범시킨 데 이어 롯데 바이오로직스 상표권까지 등록하며 바이오 사업 진출에 시동을 걸어선데요.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법인명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것이라며 바이오 사업 진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력이 롯데 주주로 대거 이직하는 등 바이오 사업 진출이 임박했다는 재계의 평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 소식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 위치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BMS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수 주체는 앞서 롯데가 상표권 등록을 마친 신설법인 롯데 바이오로직스로 롯데는 이 공장을 통해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을 본격 시작하게 됩니다. 재계에선 롯데가 바이오 사업의 방향을 대체로 잘 잡았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인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약 개발 대신 공장을 갖고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형태로 그룹 내 바이오 사업을 안착시키는 동시에 수익도 거두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위탁 생산 관련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SK도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게 롯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제로 BMS 시러큐스 공장은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가 구축된 보스턴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기술 이전이나 시험 생산, 규제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의 요충지로 꼽힙니다.
또 공장 자체적으로도 전 세계 64개국 이상의 우수 의약품 제조와 품질 관리 기준 승인을 받는 등 기술 역량을 갖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 회장도 이번 인수에 대해 BMS 시러큐스 공장의 우수한 시설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후문입니다. 롯데도 바이오 의약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을 발판으로 CDMO 사업을 키울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향후 10년간 2조 5천억 원을 수혈하는 등 바이오 산업에 통큰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오는 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USA에도 롯데 바이오로직스 이름을 걸고 참석할 예정입니다. 각 업종에서 1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를 과감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던 신 회장의 올 초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과연 롯데 바이오 사업이 그룹 내 큰형님격인 유통과 화학 사업의 뒤를 이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제2의 삼바 정도만 돼도 꽤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건 알았지만 위법인진 몰랐다. 회사 돈으로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현재 구현모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같은 혐의로 두 개의 재판을 받기가 무척 피곤했던 걸까요? 최근 구 대표 측은 같은 맥락의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원도 쪼개서 했으니 재판도 쪼개서 받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뜻이었을까요? 이에 구 대표 측은 위헌심판 청구로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고 있는 지금의 법령은 개인의 정치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KT 새 노조와 KT 민주동지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구 대표 측의 이런 행보를 연임을 위한 꼼수로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간 끌기란 설명인데요. 이들은 현재 구 대표와 경영진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KT가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8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미 SEC 처벌로 KT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때마침 이달 말 결심 공판에서 SEC 과징금 부과에 따른 구 대표를 비롯한 KT 전 현직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만약 재판부가 불법 경영을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릴 경우 구 대표의 연임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 대표에게 붙은 쪼개기 후원 꼬리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광모, 신동빈, 구현모 씨를 통해 3년 만에 열리는 LG그룹 상반기 전략보고회, 롯데그룹의 바이오 산업 진출 초읽기, KT의 쪼개기 후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